와, 박사님, 오늘 가져오신 종목, 이거 정말 시작부터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요? 에너시스. 아니, 시장이 이렇게 안 좋다는데 두 달 만에 주가가 무려 38%가 올랐다고요? 이게 가능한 수치입니까? 네, 맞습니다, 진행자님. 다시 보셔도 놀라운 숫자죠. 플러스 38%. 특히 에너시스처럼 묵직한 B2B, 그러니까 기업 간 거래를 하는 산업재 기업이 이 정도의 단기 급등을 보이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도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하면서 다들 현미경을 들이대고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 바로 이겁니다. 아, 나만 또 놓쳤네. 버스는 이미 떠났구나 하고 포기해야 할지, 아니면 아니야, 이건 뭔가 있어.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해 하고 베팅을 해야 할지 너무너무 헷갈리거든요. 박사님, 오늘 명쾌한 답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바로 그 질문, 38%의 의미를 파헤치기 위해 오늘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에너시스를 완벽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최근에 발표된 실적 보고서 안에 숨겨진 진짜 숫자의 의미를 찾아낼 거고요. 둘째, 이 회사를 움직이는 핵심 성장 엔진은 무엇이고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위험 요인은 없는지 샅샅이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에너시스가 앞으로 맞이할 가장 유력한 세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그려드리겠습니다. 박사님, 근데 사실 에너시스라는 이름이 좀 생소한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산업용 배터리 끝판왕,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그런 작은 배터리가 아니고요. 거대한 물류창고를 누비는 전기지게차, 통신사 기지국이나 초대형 데이터 센터의 심장에 못지않게 하는 비상전원 공급장치, 더 나아가서는 최첨단 군사장비나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초고성능 특수배터리까지 만드는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핵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보이지 않는 곳의 강자라. 알겠습니다. 그럼 이 숨은 강자가 최근에 어떤 성적표를 받았길래 주가가 저렇게 폭발했는지 한번 그 속을 들여다보죠. 가장 따끈따끈한 2분기 실적 보고서부터 열어주시죠. 자, 여기 2분기 실적의 핵심 데이터입니다. 순매출, 그러니까 총판 금액은 약 9억 5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7% 늘었습니다. 아주 견고한 성장세죠. 그런데 진행자님, 뭔가 좀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 주당 순이익 EPS 부분입니다. 갭, 즉 일반 회계 기준으로 계산한 주당 순이익은 1.80달러로 오히려 10.4%나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래 조정 주당 순이익이라는 항목은 2.56달러로 무려 20.8%나 급증했습니다. 잠깐만요, 박사님.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한 회사 실적이 동시에 나빠졌는데 엄청 좋아졌다가 될 수 있죠? 이건 뭐 거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 아닙니까? 전년 대비 변화약을 보니까 더 기가 막히네요. 하나는 21센트가 줄었는데 다른 하나는 44센트가 늘었다고요? 투자자들이 저 위에 마이너스 숫자는 못 보고 밑에 플스 숫자만 보고 환호한 겁니까? 도대체 이 조정이라는 게 무슨 마법이죠? 진행자님 비유가 아주 날카롭습니다. 마법이 아니라 화장을 지운 민낯을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조정순이익이라는 건요, 회사의 본질적인 사업 체력, 즉 영업 근육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회계 장부상에 기록된 일회성 비용이나 특이 사항들을 잠시 걷어내고 계상한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낡은 공장을 폐쇄하면서 드는 비용이나 다른 회사를 인수할 때 들어간 수수료 같은 것들은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두 제외하고 순수하게 본업인 장사를 해서 얼마나 벌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월가 투자자들은 바로 이 숫자를 통해 회사의 근본적인 현금 창출 능력이 폭발적으로 좋아졌다고 판단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돈 나갈 일이 많아서 장부상 이익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빼고 보면 사실 본업은 역대급으로 잘하고 있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들이 빠진 건가요? 네, 이번 2분기 에너시스의 경우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사업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 비용으로 2,110만 달러가 지출됐고요. 과거에 다른 회사를 인수하면서 얻은 영업권 같은 무형자산을 회계적으로 비용 처리하는 상각비로 830만 달러가 나갔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비용들을 걷어내고 나니까 회사의 진짜 이익 창출 능력이 드러나면서 조정순이익이 2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야, 이게 그냥 숫자 노름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그냥 회계상으로만 좋아 보이게 꾸민 걸 수도 있잖아요. 물론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 잉여 현금 흐름, 즉 프리 캐시 플로우입니다. 2분기 동안 무려 1억 9,710만 달러의 현금이 회사 금고에 쌓였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고작 320만 달러에 불과했어요. 거의 60배 넘게 폭증한 겁니다. 이건 장부상 이익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이 벌어서 손에 쥔 현금입니다. 에너시스가 지금 엄청난 현금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가장 명백하고도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이제 실적에 대한 의문은 완전히 풀렸네요. 돈을, 그것도 현금으로 아주 잘 벌고 있다는 건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돈이 대체 어디서 솟아나는 건지 이 회사의 엔진룸을 한번 열어봐야겠습니다. 박사님, 에너시스를 이끄는 핵심 사업은 뭔가요? 또 혹시 모를 위험은 없습니까? 네, 에너시스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크게 3개의 엔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도너 차트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가장 큰 엔진은 46%를 차지하는 에너지 시스템 부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통신기지국, 데이터 센터 같은 첨단 인프라에 들어가는 안정적인 전력 시스템 사업이죠. 그 뒤를 38%의 모티브 파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기 지게차 배터리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6%가 국방, 항공우주 등에 쓰이는 특수사업 부문입니다. 와, 에너지 시스템이랑 모티브 파워 이 두 개가 거의 전체 매출의 80%가 넘네요. 이 두 사업이 제일 중요하겠군요. 그런데 박사님, 이 다음 그래프를 보니까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제일 작았던 막내가 갑자기 1등을 하고 있고 둘째 형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에너시스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가장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매출 비중이 16%로 가장 작았던 특수사업 부문이 무려 16.3%나 성장하며 최고의 에이스 역할을 했습니다. 또 전 세계적인 데이터 센터 붐에 힘입어 가장 큰 형인 에너지 시스템도 13.8%라는 아주 훌륭한 성적을 냈고요. 하지만 진행자님 말씀대로 두 번째로 큰 사업부인 모티브 파워가 마이너스 1.9% 역성장을 했습니다. 핵심 엔진 중 하나가 지금 삐걱거리고 있는 거죠. 회사에서도 당연히 이 문제를 알고 있겠죠. 그래서 에너자이즈라는 이름의 대대적인 체질 개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뜯어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잘 나가는 사업, 즉 에너지 시스템과 특수사업에는 자원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어서 성장의 날개를 달아주고, 부진한 모티브 파워 사업부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 비용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선택과 집중 전략이죠. 계획은 아주 그럴싸한데요. 하지만 세상 일이 계획대로만 되진 않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장밋빛 계획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회사 스스로도 인정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외부에서 불어오는 거시경제의 역퉁입니다. 끊이지 않는 지정학적 갈등, 갑자기 터져나오는 무역관세 폭탄, 고질적인 인플레이션 같은 변수들이 기업들의 지갑을 닫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특히 경기 흐름에 아주 민감한 지게차 같은 산업장비 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모티브 파워 사업부가 역성장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퍼즐 조각이 거의 다 맞춰진 것 같습니다. 실적도 뜯어봤고 사업 구조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험 요인까지 모두 점검했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이죠.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을 시간입니다. 박사님이 모시는 에너시스의 3가지 미래,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지금부터 에너시스가 맞이할 수 있는 3가지 시나리오를 구체적인 조건과 함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긍정적인 미래, 강세 시나리오입니다. 말 그대로 에너시스의 계획이 시장의 강력한 순풍을 만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와, 듣기만 해도 설레는데요.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이런 꿈 같은 미래가 현실이 될까요? 4가지 핵심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에너자이즈 전략이 기대 이상의 대성공을 거둬서 회사의 이익률이 극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둘째,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AI 혁명이 데이터 센터 건설붐을 일으키면서 에너지 시스템 사업부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셋째, 불안한 국제 정세로 인해 각국의 국방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특수사업 부문이 훨훨 날아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그걸 제품 가격에 잘 반영해서 수익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 4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 떨어진다면 최근의 38% 랠리는 정말 거대한 상승의 서막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란 항상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하는 법이죠. 반대로 암울한 미래, 약세 시나리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부의 위험 요인이 현실로 닥치고 내부 전략은 힘을 잃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어떤 경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 시나리오의 조건들은 이렇습니다. 첫째, 글로벌 경기가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지면서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전면 중단하고 에너시스의 주력 제품 수요가 급감하는 겁니다. 둘째, 홍해 사태처럼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리스크나 무역 분쟁으로 공급망이 마비되면서 원가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죠. 셋째, 이미 부진한 모티브 파워 시장에서 경쟁사들의 출혈 경쟁까지 벌어지면서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무너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야심차게 추진한 에너자이즈 전략이 거대한 거시경제의 파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최근의 주가 상승은 한여름밤의 꿈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박사님, 극단적인 두 가지 시나리오를 봤으니 이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를 모두 종합해볼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신중한 낙관론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대박도 쪽박도 아닌 현재의 긍정적인 흐름이 완만하게 이어지는 그림이죠. 신중한 낙관론이라 딱 지금 경영진이 보여주는 태도 같기도 하네요. 이 시나리오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이 기본 시나리오는 현재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째, 회사가 시장에 약속한 실적 가이던스를 무리 없이 달성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둘째, 지금처럼 특수사업과 에너지 시스템이라는 두 성장 엔진이 잘 달려주면서 모티브 파워의 부진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 그림이죠. 셋째, 에너자이즈 전략이 세상을 바꾸는 혁신은 아니더라도 계획했던 만큼의 비용 절감과 운영 개선 효과를 꾸준히 내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상황이 지금처럼 아주 좋지도 그렇다고 아주 나쁘지도 않은 혼조세를 유지하는 조건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합리적인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가장 현실적인 미래일 겁니다. 네, 바로 이 회사 CEO인 숀 오코넬의 발언에서 그런 기조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는 단기적인 대박이나 화려한 쇼가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공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부 변수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회사의 핵심 역량에 집중해서 꾸준히 그리고 단단하게 성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박사님,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에너시스라는 기업을 속속들이 파헤쳐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점에 최종적으로 주목해야 할까요? 여기 마지막 숫자를 보시죠. 에너시스는 현재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이 16.5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속해 있는 사람의 평균 PER이 30.5배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죠. 분명 가격적인 매력은 존재합니다. 회사가 나아갈 방향인 에너자이즈 전략도 명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기 침체라는 거대한 외부 위험 또한 뚜렷하게 존재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마지막 질문은 투자자 자신에게 돌아갑니다. 당신은 이 모든 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할 경영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이 에너시스 투자의 성패를 가를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겁니다.